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김지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이슈 가져오셨나요? 네, 오늘은 이제 근로자 임금의 가장 기본이 되는 최저임금이 이제 5% 오른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이 됐죠. 최저임금 10,000원을 결국 넘지는 못했습니다. 법정 시한은 지켜졌지만 노사 양측 모두가 반발이 그 결정 과정에서 굉장히 심했는데요. 모두가 납득할 만한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정립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슈픽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진통이 거듭된 이 협상. 결국은 법정 기한 10분 정도 앞두고 가까스로 결정됐어요. 네, 최저임금 9,620원. 월 급여로 계산을 해보면 201만 원 수준입니다. 주 40시간을 이제 꽉 채워서 법정 근로 시간을 채우고 일주일에 하루씩 유급 휴일 수당까지 받을 때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막판까지 결국 양 노사 간의 합의를 통해서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습니다. 노사 양측 위원들이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하자 이제 공익위원들이 안을 제시했고 결국 올해보다 460원 오른 금액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면 이 5% 인상이라는 게 이전과 비교했을 때는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네, 보통 그간 이제 대통령이 취임을 한 그 첫 해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요. 네. 최저임금 인상폭이 이명박 정부 당시에는 취임 첫 해에는 최저임금 인상률 6.1%, 박근혜 정부는 7.2% 수준이었고요. 문재인 정부는 16.4%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윤석열 정부는 취임 첫 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5%로 결정이 난 거죠. 첫 해가 아니라 이제 연평균 인상률 평균치를 내도 박근혜 정부는 5년 동안 7.4%였고 문재인 정부는 7.2%였습니다. 그 이전과 비교했을 때 5%는 좀 약간 낮은 편에 이제 속하는 거죠. 그러게요. 이번에도 그 노사 모두가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결국에는 공익위원들이 결정을 하게 된 건데 왜 4%도 아니고 8%도 아니고 딱 이렇게 5%라고 결정이 난 거죠? 네, 이 퍼센티지를 정하는 데에는 어쨌든 특별한 좀 산식이 이제 적용이 된 겁니다. 네. 그 적용을 한 산식을 살펴보면 이제 올해 경제 성장률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이제 더한 다음에 취업자 증가율을 뺀 겁니다. 이제 경제가 성장한 만큼 또 물가가 오른 만큼 이제 임금은 이제 올라야 한다. 이제 그런 취지에서 두 개를 더한 것이고 취업자, 그러니까 일할 사람이 늘어나면 또 그만큼 이제 공급이 많아지는 것이니까 임금은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겠죠. 그래서 취업자 증가율만큼은 뺀 그런 숫자로 볼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이제 공익위원들은 이제 일반적으로 적정 임금을 구하는 공식을 사용을 했다. 이제 이런 주장이자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일종의 최저임금 기초계산법 이런 게 나온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은 이제 지난해에도 지금 말씀드린 이런 산식을 사용을 하기는 했습니다. 네. 예, 그렇게 하기는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기초계산법이다. 딱 이렇게 말을 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2018년을 보면 그 당시 심의에서 유사 근로자의 임금에 소득분배 개선분을 더했었는데요. 그 최저임금법, 그러니까 법이죠.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어떤 고려 요인 등을 반영한 거기는 합니다. 실질임금 인상 효과도 이제 고려를 당시에 했었고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협상 배려분이라는 명목으로 1.2%가 더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대외 변수 등을 고려했다는 건데 기준이 일정하지는 않다. 이제 그러한 평가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도 이번 이 최저임금 인상분과 같은 기준의 이 공식법을 활용하게 되는 건가요? 이제 앞으로 설명드린 그런 산식법이 완전히 동일하게 이용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는 조금 어려운데요. 네. 예. 그 경제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 취업자 증가율 이 세 가지 지표를 기준으로만 할 수 있다면 예측 가능성은 생기겠죠. 하지만 공익위원,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들이 모여있는 이 최저임금위원회가 그렇다면 아마 아예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문가들은 그때그때 경제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지표가 고려돼야 한다. 이제 이런 의견이고요. 특정한 지표 자체가 또 절대적일 수도 없긴 합니다. 이번에 쓰인 경제 성장률, 소비자 물가 상승률 등도 이제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는데 올해의 전망치가 적용이 된 겁니다. 근데 또 그렇다고 또 가뜩이나 사실 이제 딱 확정하기 어려운 이 전망치, 이것을 내년도분을 가져다 쓰는 것도 쉽지는 않죠. 그렇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의미에서 사실 좀 논의가 이제 필요한 지점입니다.
사실 무엇보다 노동계와 경영계 견해차가 너무 크다 보니까 타협점을 찾기가 더 어려운 것 같은데 양측의 요구차가 꽤 큰 편이죠. 네, 양측의 요구차는 상당히 큰 편이고 또 기준 자체도 좀 다른 면이 많이 있습니다. 네. 일단 이번 올해 이제 심의 과정에서 노동계 측은 그 지금까지 고려했었던 어떤 비혼 단신 근로자, 그러니까 이제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생활하는 근로자의 생계비를 이제 기준으로 이제 최저임금을 정해왔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는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하는 근로자,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는 근로자의 생계비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네. 이제 반면 이제 경영계 측은 이제 매해 최저임금이 올라서 임금을 주기 어려운 이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면서 지급의 능력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 이제 이렇게 서로 맞서기도 했었던 상황이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노사 양측 모두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도 높아 보이는데 재심의할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일단 노동계 측은 이제 민주노총이 나서서 그 재심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의 신청을 하기는 했습니다. 네. 이제 일단 이의 신청을 한 상태인데 뭐 이의 신청 자체가 완전 처음 있는 일이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종종 있었던 일이기는 한데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이번에는 특히 이 결론이 난 이후에 그 이전보다도 좀 더 강하게 이제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지껏 이의 제기가 또 받아들여진 전례는 없습니다. 다만 당장 내년도 최저임금에는 반영하지 않기로 했지만 그 업종별 차등 지급 이제 이런 문제 등이 여전히 갈등 요인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이 최저임금 이슈 자체를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컷 이슈로 보겠습니다. 오늘 한컷 이슈는 어떤 소식 준비하셨습니까? 네, 오늘 한컷 이슈에서는요. 그 9월부터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이 바뀐다는 사실 혹시 알고 있으셨나요? 네, 저 들었습니다. 직장 가입자랑 지역 가입자 뭐 산정하는 걸 좀 다르게 한다면서요? 네, 실제로 그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 사이의 어떤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건데요. 직장 가입자처럼 지역 가입자들도 당장 쓸 수 없는 재산이 아닌 소득 위주로 보험료를 매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 가지 새로운 제도가 시행된다고 하는데 내 보험료가 껑충 뛰는 건 아닌지 혹은 내 보험료는 조금 줄어들 수 있을까 걱정과 기대를 하는 사람들이 갈리는 것 같아요. 네, 사실 보통 이런 변화가 제일 부담이 되는 경우는 이제 보험료가 올라가는 경우겠죠. 그렇죠. 네, 그런데 우선 걱정을 하지는 않아도 되는 부분이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10명 중 6명 이상의 건보료가 낮아지는 겁니다. 네, 왜냐? 정부가 재산에 따라 차이를 뒀던 지역 가입자의 기본 재산 공제액을 과표 5천만 원, 시가로 약 1억 2천만 원까지 올려주기로 했기 때문인데요. 또 4천만 원이 안 되는 자동차에 대한 건보료는 부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근데 또 하나 바뀌었던 것 중에 눈에 띄는 게 이번에 유일하게 건보료를 내지 않던 피부양자의 자격 요건이 강화됐다고 들었어요. 네, 이제 직장 가입자인 이제 부모님이나 아니면은 뭐 자녀 이런 네. 사람들에게 이제 속해 있는 그 밑으로 들어가 있는 분들 중에는 임대료를 받거나 배당금을 받는 분들이 사실 있습니다. 이제 이 같은 경우에 배당 소득이 2천만 원이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고 보험료를 내는 지역 가입자로 전환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가 이제 직장 가입자에 속해 있을 수는 없다는 거고요. 27만여 명의 월 평균 14만 9천 원의 보험료를 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올해도 진통 끝에 어김없이 캐스팅 보트를 쥔 공익위원 주도로 최저임금이 결정됐습니다. 노사 모두 박수치는 최저임금화는 존재하기 어려운 걸까요? 제대로 된 산출 방식 마련 역시 고민해봐야 할 시점입니다. 오늘 김지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